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영모의 김성욱입니다. 관리자님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2021년도부터 감탄본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2022년도 2월에 약 30명의 설계사님들이랑 감탄본부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 약 4년이 지나가지고 현재 제적 인원수가 252명.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6월달에 한 350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점장 이상을 간부라고 부르는데 지금 22명. 근데 이게 지금 감탄본부의 하나의 구조란 말이야. 이렇게 있고 제 밑으로 지사가 하나 있고요. 또 그 밑에 이제 지점이 막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부서가 있는데 총무부서. 그 다음에 홍보팀이 있어요. 특이하게. 영상팀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GA가 이런 지사를 만들게 되면은 총무 1명 두고 일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인원수가 3명에서 한 10명?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없어요. 30명도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또 저희가 매출 한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은 1,000만 원 이하야. 90% 이상이 지사라고 만들어 놓고 1,000만 원 이하 매출을 벌고 있다. 근데 또 가보면 또 지사장들이 영업 제일 잘해. 사실상 오버라이딩 가지고도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가 영업되어 가지고 월세 내고 총무 비용 내고 뭐 이렇게 사는 지사장님들 되게 많아. 내가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업만 이렇게 막 하다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지사라는 사실상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감탄본부가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사업은 핵심이 있어요. 모든 사업의 핵심은 거의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요. 첫 번째가 복제, 두 번째가 구조예요. 세 번째가 구성이에요. 요 세 개만 이해하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자, 먼저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창업주잖아요. 그럼 창업주는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이룩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 철학이 있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철학을 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제 그러니까 이 실력이나 기능 같은 거, 방법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 이건 마음대로 해도 돼. 오히려 어떻게 방법을 하나만 해. 근데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중소기업 대표들 막 부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끔 자기 자식들한테도 회사를 안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건 내 자식이지만 이 철학이나 이 애지중지하는 마음 이런 거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회사를 잘 승계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되는 철학도 여러 가지지만 회사는 사실상 하나의 철학을 굴러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철학이 약간 종교 같은 거라 하나님 있고 부처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이 다 달라버리면 안 돼.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야? 지네들이 철학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 방법은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요. 실력은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 이 철학을 복제를 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지사장 자체가 철학도 없거나 좀 이상해. 지사장이 솔직히 이상한 놈이야. 그런 거는 복제되지도 않고요. 복제할 필요도 없고. 뭐 돈 쓰는 것도 아끼면서 너무 허름하게 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용이 없고 힘 빠지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다는 이 대표들의 철학이 있어요. GA들도 대형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까지 갈 때는 확인해보면 다 이 철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올바른 철학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복제가 안 되잖아? 그러면 철학도 솔직히 좀 틀렸을 수도 있어. 그걸 한 번 더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철학인지 자기만의 그냥 개고집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 올바른 철학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부터 복제를 해도 돼. 아니다면은 본인이 정립을 한번 더 해서 그때 가야 돼. 그 다음에 구조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사의 90%가 1,000만 원도 못하고 10명 미만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조화를 몰라서 그래. 이 지사장들이 용심이 많아. 뭐냐면 자기가 지사장이니까 최고 수수를 받아요. 막 92부터 많으면 97 뭐 이렇게 받아. 설계사는 그래놓고 막 63에서 많으면 70 줘. 뭐 더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다 개뻥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오버라이딩을 한 200% 정도 먹잖아?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점장을 하나 두잖아? 그럼 얘한테 한 80%에서 적게 주는 데는 뭐 20%도 주긴 하는데 100% 주기 싫어가지고 이걸 안 만들어요. 지점장님들을 안 만들어. 또 하나는 이 지점장님들을 만들면은 자기가 지사장이야? 근데 지점장을 만들었네? 근데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지점장님을 더 좋아할까봐, 그리고 이 지점장이 얘네들 데리고 어디로 나갈까봐, 그래서 또 안 만들어. 어찌 보면 이게 더 큰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지사장이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이 지사 크겠어 안 크겠어? 절대 안 커. 한 명이 케어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10명 미만에서 있는 거야. 중간 관리자를 더 만들어야 돼. 중간 관리자 만들고 당연히 오버레딩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우리 관리자님들 많지만 초창기부터 내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 나보다 지점장님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라, 팀장님들이. 그렇게 잘해줘라.
왜냐면 나야 솔직히 인프라가 좀 많이 갖춰져 있지만 혹시 나랑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나갈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산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해.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도 이 사람들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지. 왜?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이렇게 할까봐. 그냥 지점장 밑에 FC들 몇 명 있고 중간 지점장님들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관리 사각지에 만들어주고 막 그럴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제일 단순하게 지사가 있으면은 중간에 지점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부지점장이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명이고 여러 명이다. 그럼 여러분 그런 데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 지사장들이 사업적인 이 마인드가 좀 튀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오버라이딩 100% 더 주는 거 아깝고 나보다 나를 더 좋아해가지고 나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커. 배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 지점이 뭐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한 5명 서점에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0명으로 크는데 처음에 이 5명이 원래는 똘똘 뭉치는 게 제일 좋아요. 출근도 잘하고 또 회사에서 뭐 얘기하는 게 지점장을 통해서 전달도 잘 되고 이래 보면 금방 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출근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게는 아니고 한 2명 정도. 퍼센테이지는 40%지. 40%만 지점장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구성이 나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본사가 얘기해가지고 본부를 지나가지고 지점장 얘기해가지고 이 지점원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돼. 결과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거 잘 알고 회사가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 FC가 막 2명만 있잖아요. 잘 돼. 그럼 그냥 여기서 시작하면 돼. 그 다음에 한 명 들어오면은 여기가 잘 되는데 잘 되는 이유가 회사랑 관계가 좋다.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돼. 그런데 여기에 5명이 다 각자 놀아. 그리고 말을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말을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게 낫지 앞에서 듣는다고 해놓고 뒤에서 완전히 다른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 그럼 이거 구성이 잘못된 거야. 처음에 어떻게 세팅이 됐든 간에 한 40% 요 정도만 지점장 또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잘 될 가능성이 높아. 왜? 이 사람들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흐리고 이 인원수 때문에 이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 이거 가차없이 날리든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왜냐면 부정은 원래 긍정을 이겨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저희가 1월 달에 회식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12월에 매출을 되게 잘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럼 1월은 그때부터 좀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정적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막 좀비 올라오듯이 스물스물 올라와 막. 그래서 12월, 11월에 잘했던 사람도 1월에 잘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야 회사 별로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버려. 내가 현재 이번 달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부정적이 좀 올라와가지고 이 좀비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막 이렇게 확산이 돼. 한번 확산이 되면 끄기가 쉽지가 않아. 매출이 낮아지면은 이 좀비들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감탄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좀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냥 잔불 정리한다 생각하고 큰 불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 없어. 그래서 내가 발로 다 꺼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그런데 이 구성에서 이 부정적인 사람을 계속 그냥 놔둬. 이거 과감하게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알아? 부정적인 사람 1명 내보내면 2명 들어오게 돼 있어. 내가 계산해보니까 보통 솔직히 그 나간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상태가 안 좋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그만둬서 나가. 상태가 좋고 어느 정도 개수부도 쌓이고 그러면 잘 안 나가요. 일하다 좀 안 되거나 싫은 소리 한번 들었다 그래서 쑥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더 괜찮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그래서 이 구성은 조직에서 40%만 자기 말 잘 따라도 돼.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나머지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따라붙게 돼 있어. 우리 감탄 이런 경우예요. 감탄도 부정적인 사람 많았어요. 근데 내가 상위 20%부터 상위 40%를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체가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이랑 잘 싸워가지고 잘 이겨냈어. 이겨내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사람이 한 8, 90% 된다고 된 자부를 해요. 그래서 그냥 잔불 정리를 한다는 거지. 다만 이 부정적인 거는 이 확산 속도가 의외로 좀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거나 그 지점장이랑 이렇게 상의도 해가면서 그 주변 분들이랑 얘를 어떻게 하려고 좀 해놔야 돼. 부정적인 사람들 특징 골라내는 방법 뭔지 아세요?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앞에서는 잘 안 해요. 뒤에서 해. 뒤에서. 나도 이거 감탄하면서 알아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같은 사무실에서도 마주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눈을 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과거에 내 욕을 했었던 거야. 과거에 내 욕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부정적인 사람들. 얘네들 우선순위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확인해보면 역시 맞더라. 오늘은 복제하고 구조하고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거의 5년 가까이 해놓은 거라서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지만 요새 이런 작은 지사들이 많고 저희도 외부 지사 같은 경우는 저 엄청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오버라이딩보다 막 더 주면서 지금 키우려고 해요. 한 번 이 구조가 짜여지잖아요. 이 또 구성이 만들어지잖아. 안 무너져 회사. 오늘은 관리자를 생각이 있으시거나 또 지금 현재 관리자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복제 구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